안녕하세요. 명품 보감의 이지연입니다. 1492년 컬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하고 그곳에서 이것을 발견했는데요. 황금의 열매라고 극찬을 했습니다. 바로 옥수수입니다. 어릴 때 옥수죽도 많이 먹고 이 옥수수가 감자, 고구마와 함께 최고의 간식이었는데요. 요즘에는 맛뿐만 아니라 효능까지 밝혀지면서 건강식으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오늘은 옥수수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보릿고개 시절부터 지금까지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하는 간식, 옥수수. 우리나라에는 고려 시절 중국 강남에서 전해졌다고 해서 강냉이라는 별명을 갖게 됐다는데, 우리나라는 간식이지만 세계적으로는 남미를 중심으로 쌀, 밀과 함께 3대 주식 중 하나이기도 하다. 그러나 비타민과 섬유질이 풍부해 영양이 풍부한 반면 단백질은 부족해 다른 음식과 함께 섭취해야 균형을 이룰 수 있다고 하는데, 옥수수의 영양부터 맛 좋게 영양 가득 즐길 수 있는 옥수수의 활용법까지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우리 동요 가운데 이런 노래가 있었어요. 우리 아기 불고 노는 하모니카는 옥수수를 가지고서 만들었어요. 제가 이 노래를 잘 부를 수 있는 기억이 안 나가지고요. 우리 아기 불고 노는 하모니카는 옥수수를 가지고서 만들었어요. 맞아요? 네. 주부들이 긴장하셔가지고 앞서 끄덕끄덕 박자를 맞춰주셨는데, 그만큼 옥수수는 우리하고 참 친근한 친구 같기도 하고 빠질 수 없는 추억의 간식거리이기도 한데요. 요즘은 이게 맛뿐만 아니라 영양까지 듬뿍 있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많이들 드십니다. 오늘 옥수수의 모든 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요리연구가이신 이남수 선생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일단 옥수수 알맹이를 보면은 치아를 닮았어요. 우리가 호두가 뇌 모양 닮았다 해서 호두를 많이 먹으면 뇌 건강에 도움이 된다 하는데, 옥수수 많이 먹으면 정말 치아에 도움이 될까요? 네, 좋다고 할 수 있는데요. 네. 치과 치료에 쓰이는 약물 중에서 이 옥수수 추출물을 사용하는 그런 약품이 있습니다. 네네. 이 옥수수의 성분 중에서 베티시티스토레렐이라는 옥수수 검화합물 성분이 네. 잇몸 치료제로 쓰이는데요. 네네. 이 성분은 잇몸에 영향을 주고 잇몸과 치아를 단단히 잡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잇몸 치료에 아주 좋고 잇몸 건강에도 아주 좋습니다. 그야말로 옥수수로 그냥 하모니카만 부는 줄 알았는데 알갱이 하나하나가 치아를 닮았다. 그게 또 치아 건강에 도움이 된다. 저는 오늘 처음 들었거든요. 참 신비롭기까지 한데, 옥수수 알갱이 하나하나에 숨어있는 그런 여러 가지 영양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사파를 준비했는데요. 몸에 좋은 지방질이 들어있다고요? 근데 우리는 지방하면 괜히 일단 좀 거부감이 드는데 몸에 좋은 지방질이네요. 네, 옥수수에는 리놀렌산이라는 필수 지방산이 들어있는데, 이 지방은 우리 몸에 아주 좋은 지방입니다. 네네. 고혈압이나 성인병 예방에 아주 좋은 그런 성분이죠. 네네. 근데 실제 시중에 나가보면 옥수수로 만든 기름도 있잖아요. 네네. 그럼 옥수수 기름도 우리 몸에 좋겠네요? 네. 옥수수의 지방 중에서 좋은 성분만을 빼서 만든 게 옥수수유인데요. 네. 이는 불포화 지방산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 몸에 아주 이롭습니다. 네. 자, 옥수수의 두 번째 효능은 독소를 배출하는 섬유질이 많이 들어있다고요. 요즘 그 연예인들 사이에 독소 빼는 다이어트가 상당히 유행을 하던데요. 무슨 뭐 레몬 디톡스, 또 효소 디톡스, 거기다가 무슨 마녀 스프 뭐 이런 것들도 있던데, 다들 독소를 빼는 거거든요. 네네. 근데 옥수수가 이런 효능이 있나요? 일단 옥수수에는 섬유질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섬유질을 많이 섭취하면 변비가 예방이 되겠죠. 그리고 이 섬유질은 위벽을 자극해서 소화를 촉진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서 위벽에서 소화기관을 내려가면서 독소라든가 찌꺼기를 남기지 않고 깨끗하게 배출을 해주기 때문에 네. 대장암 예방에도 아주 좋다는 그런 연구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네, 네. 자, 세 번째는 피로 회복에 좋은 비타민이 또 많이 들어있다고요? 옥수수에는 비타민 B1과 B2가 많이 들어있는데요. 이 비타민은 우리 피로 회복에 아주 좋은 그런 역할을 하는 비타민입니다. 그래서 이유 없이 나른하거나 피곤하실 때 옥수수를 드셔보세요. 그럼 확실하게 피로 회복에 좋으실 겁니다. 네, 네. 옥수수가 정말 맛도 좋고 친근한 간식인데 영양학적으로도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참 훌륭하네요.
근데 한의학에서도 이 옥수수가 건강식으로 사랑을 받고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좋은 건지 잠시 함께 또 보시죠. 옥수수는 한약재로는 사용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약재에 비해 효능은 약하지만 몸을 보하는 식으로는 보약처럼 부족한 부분을 보강해 줄 수가 있습니다. 한의학적으로 옥수수의 효능을 보면 일단 위장을 건실하게 하고 뱃속을 편안하게 합니다. 그래서 입맛이 없거나 소화불량일 때 옥수수죽 같은 거 드시면 좋고요. 또 이뇨작용이 있어서 요도염, 방광염을 비롯해 각기병과 부종에서 효과가 아주 뛰어납니다. 저는 워낙에 참 옥수수를 좋아해서 한참 나올 때 몽땅 사다가 냉동실에 넣어놓고 가끔씩 꺼내서 쪄먹을 정도거든요. 근데 이렇게 좋다고 하니까 더 많이 먹고 싶은데 한 가지 걱정은 다이어트에 혹시 지장을 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일단 칼로리를 계산을 해보게 되면 네. 밥과 옥수수를 한 공기로 비교를 했을 때 옥수수는 2분의 1의 칼로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대부분 사람들이 밥 한 공기를 다 드신 다음에 후식으로 옥수수 한 잔을 더 드시거든요. 네. 그럴 때는 칼로리를 너무 많이 드시기 때문에 다이어트에 효과적이지 않으니까 밥 대신에 옥수수를 조금 더 드시는 게 다이어트에 좋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옥수수만 먹으라는 말씀으로 지금 들리기도 하는데 원푸드가 안 좋잖아요. 근데 그쵸. 지금 말씀 들어보면 옥수수 여러 가지 영양 성분이 들어있으니까 하나만 먹으면 어떨까요? 한 가지만 옥수수만 그냥. 네, 옥수수에는 굉장히 좋은 성분들이 많이 들어있어요. 네네. 그렇지만 단점 중에 하나가 단백질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옥수수를 드실 때는요, 치즈라던가 육류, 생선, 우유, 계란 네네. 이런 것들을 같이 드시면 완벽한 밸런스를 유지하실 수가 있겠죠? 궁합을 알면은 정말 우리가 건강하게 모든 음식을 섭취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 옥수수를 어떻게 하면 더욱 건강하고 맛있게 먹을 수 있는지 직접 이나은 선생님께서 여러분에게 그 방법을 보여드린다고 합니다. 함께 보시죠. 안녕하세요. 나우쿠킹 이나누입니다. 오늘 요리는 옥수수류예요. 옥수수 매일 후식으로만 드셨는데 오늘은 메인 요리로서 손색이 없는 그러한 맛있는 요리들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요리는 옥수수 메추리알 조림이에요. 옥수수를 일단은 이렇게 딱딱하거나 맛이 없는 옥수수를 그냥 후식으로 먹기에는 좀 맛이 없죠. 그럴 때 반찬으로 만들어 드시면 아주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옥수수를 자르신 다음에 옥수수를 나란히 떼어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옥수수 알알이 떼어주시고요. 일단 냄비에다가 간장 넣고 설탕 넣어주세요. 그런 다음에 물을 좀 넣어야 되겠죠? 자, 물을 넣으시고 맹물을 넣으셔도 좋으시고요. 다시마 물 같은 거 넣어주시면 훨씬 더 깊은 맛을 내실 수가 있어요. 자, 메추리알입니다. 예쁘게 깐 메추리알 넣어줄게요. 자, 메추리알이 지금 어느 정도 바글바글 끓고 있어요. 그럴 때 이 옥수수를 떼어놓은 거를 넣고 함께 졸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단백질과 섬유소가 많고 비타민이 많은 옥수수를 함께 넣고 졸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장물이 다 졸아서 맛이 덜한 옥수수와 메추리알을 넣고 밥 반찬처럼 졸여보았습니다. 자, 완성되었습니다. 자, 두 번째 요리는 옥수수의 부족한 단백질을 채우기 위해서 두부를 넣어봤습니다. 옥수수 두부전입니다. 자, 일단 옥수수는요, 말랑말랑해진 옥수수를 사용하시면 좋고요. 캔에 들어있는 옥수수를 물기를 빼서 사용하셔도 됩니다. 자, 씹히는 맛을 느끼기 위해서 믹서에 가는 것보다 오늘은 칼로 다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옥수수는 캔일 때는 지나치게 물기를 빼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다져서 넣어주세요. 두부를 으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두부를 넣어줄게요. 자, 닭가슴살도 괜찮고요. 돼지고기도 좋지만 그래도 좀 옥수수가 냄새가 없고 그런 재료이기 때문에 냄새 없는 이런 두부 같은 거 이용하시는 게 더 좋고요. 색깔이 있는 것보다는 노란색을 살리기 위해서 흰색 두부라든가 닭가슴살 넣어주시면 좋습니다. 자, 초록색을 넣기 위해서 영양고추 괜찮고요. 쪽파나
고추 같은 거 쫑쫑쫑쫑 다져서 넣어주시면 좀 더 색감이 있는 옥수수 두부전을 만들어 드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영양고추 쫑쫑쫑쫑 썰어서 넣어볼게요. 자, 이곳에다가 밀가루라든가 부침가루, 튀김가루 넣어서 물을 넣어서 반죽해주세요. 자, 잘 달군 팬에 옥수수유를 둘러보도록 할게요. 옥수수유를 두르신 다음에 한 숟가락씩 넣어서 아주 작게 붙여볼게요. 한 입에 쏙 들어갈 정도로. 밑면이 노릇노릇하게 익으면은 뒤집어 주셔야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옥수수 동글동글하게 한 입에 쏙 들어가듯이 동그랑땡처럼 붙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애들 간식으로도 괜찮고 손님이 오셨을 때 손님 초대 요리로도 좋은 그런 옥수수 두부전입니다. 자, 이번 마지막 요리는 옥수수를 이용한 옥수수 버섯 탕수입니다. 옥수수의 부족한 단백질을 오늘은 버섯으로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옥수수를 넣으시고 이곳에 계란을 반 개만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란을 흰자만 넣어주시는 게 좋거든요. 노른자를 제외하고 흰자만 넣어야 반죽이 서로 잘 엉기게 됩니다. 그래서 흰자 넣어주시고요. 여기에다가 녹말가루 넣어주시고 밀가루 넣어주세요. 넣어서 한 덩어리가 되게끔 반죽을 해주세요. 자, 이 상태에서 얘는 튀겨주시면 됩니다. 이것과 함께 오늘 같이 튀길 거는 버섯이에요. 오늘은 표고버섯인데, 자, 일단 표고버섯은요, 이렇게 까만 애를 고르시고요. 밑둥은 이렇게 떼주세요. 밑둥 떼주시고, 밑둥 안쪽에 있는 먼지가 있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톡톡톡톡 털어주시고요. 적당하게 썰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버섯은 튀기면 쇠고기처럼 쫀득쫀득한 그런 맛을 내고요. 버섯인지 잘 모르고 약간 고기 맛이 나요. 자, 요거는 파프리카예요. 파프리카 피망들인데 초록색 피망 네모나랗게 썰어주시고요. 파프리카 네모나랗게 큼직하게 썰어주세요. 표고버섯 먼저 튀겨볼게요. 표고버섯을 튀기실 때는 녹말가루에 묻혀주시면 됩니다. 녹말가루에 묻히신 다음에 튀겨주세요. 표고버섯은 좀 센 불에 튀겨주시면 좋아요. 자, 이 정도로. 자, 이번에는 옥수수를 튀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옥수수는 한 덩어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뚝뚝 떠서 숟가락이나 젓가락으로 이렇게 떠서 튀겨주시면 돼요. 자, 튀김은 완성이 되었고요. 이제 소스를 만들어 볼게요. 자, 소스는 옥수수유 두르신 다음에 아까 예쁘게 네모나게 썰어 놓은 파프리카와 피망을 넣고 살짝 볶아주세요. 자, 살짝 볶으신 후에 여기에다가 뜨거운 물을 부을게요. 자, 뜨거운 물 부으시고요. 자, 뜨거운 물 붓고, 자, 이것에다가 새콤달콤하게 하기 위해서 설탕 넣어주세요. 설탕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식초 넣어주시고, 그다음에 여기에다가 올리고당입니다. 올리고당 넣어주시고요. 그런 다음에 간을 하기 위해서 소금 넣어줄게요. 물이 너무 묽죠? 그래서 이게 되직하게 만들기 하기 위해서 녹말에다가 물을 섞었습니다. 녹말에 물을 섞은 거를 자, 여기에다가 넣고 농도를 걸쭉하게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에다가 지금 옥수수 튀긴 거랑 표고 튀긴 걸 넣고 섞어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자, 이제 옥수수 버섯 탕수가 완성되었습니다. 네, 맛있는 요리 보니까 정말 침이 절로 또 도는데요. 사실 옥수수 하면 이런 요리도 이제 좋지만 대개는 쉽게 집에서 쪄 먹잖아요. 저도 이제 그 껍질을 벗겨가지고 이렇게 쪄서 먹는데 가끔은 이제 당분을 좀 넣어서 같이 찌긴 찌거든요. 근데 어떤 때는
맛이 없어요. 똑같이 쪘는데도. 근데 그 많은 옥수수 쪘는데 그걸 어떻게 해요? 그럴 때 어떻게 되돌릴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글쎄요. 일단 맛이 없으면 방법이 있긴 한데요. 네. 옥수수 맛 없으면 정말 집어 던지고 싶죠. 네. 그렇지만 방법이 있습니다. 일단 옥수수를요, 버터를 바르신 다음에 프라이팬에 노릇노릇 구워주세요. 그러면은 버터 향 때문에 좀 더 맛있는 옥수수를 드실 수 있고요. 네, 네. 그렇게도 맛이 없다 그러면은 옥수수를 하나하나 다 떼신 다음에요, 그거를 올리브유나 버터에 또 천일염 넣고 볶으셔도 괜찮고, 네. 그다음에 밥에 넣어서 드셔도 아주 좋아요. 근데 이제 뭐니 해도 일단 맛이 좋은 옥수수를 고르는 게 가장 중요한 관건인데요. 그냥 전부 껍질째 있고 수염 보이니까 되게 이제 강원도 여행 갔다 올 때 많이 사오잖아요. 그리고 지금도 이제 가끔 냉동한 것도 사긴 하는데 좋은 옥수수 고르는 비결이 있어요? 일단 좋은 옥수수를 고르시려면 겉껍질이 달려 있는 것이 좋아요. 이 겉껍질의 역할은 네. 그 옥수수를 보호도 하지만 수분을 날아가지 않게 또 막아주거든요. 그래서 겉껍질이 있는 것을 선택해 오시고요. 네. 그런 다음에 겉껍질은 떼내시고 안쪽에 얇은 그런 껍질만 해서 쪄주시면 되고요. 네. 그다음에 수염이 네. 너무 연한 푸른색이 나면 아직 덜 연근 거니까 갈색이 나는 거를 고르시고요. 네. 일단 옥수수를 좀 눌러보셔야 돼요. 네. 그래서 너무 단단하거나 너무 말캉한 것보다는 적당한 탄력이 있는 것을 골라주시는 것이 맛있는 옥수수를 선택하시는 방법입니다. 네, 네. 그리고 한때 그 옥수수 수염차를 마시면 V라인이 된다 해가지고 한참 선전하고 했잖아요. 실제 옥수수 수염차 마시면 V라인 되나요? 글쎄요, 성형을 하지 않고선 V라인을 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V라인을 만든다기보다는 피부 미용에 좋다는 그런, 피부 미용에 좋습니다. 네, 네. 왜냐하면 이 옥수수 수염은 이뇨작용을 활발하게 만들어줘요. 그래서 몸에 있는 독소라든가 이런 것을 빨리 빼주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호박물을 먹거나 수박을 먹으면 이뇨작용이 빠른 것처럼 옛날부터 이 옥수수 수염은 한약재로 사용이 됐습니다. 네, 네. 그래서 V라인을 만든다기보다는 이뇨작용이 빠르기 때문에 혈액순환이 빨라져서 피부가 윤택해지고 좀 활기가 있어 보이고 예뻐진다는 그런 말이겠죠? 알고 보니까 정말 옥수수는 거의 버릴 게 없네요. 겉껍질 빼고는 다 유용하게 쓸 수가 있겠는데요. 특히 수염차가 좋다는 말씀들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수염차를 어떻게 만들면 좋은지, 그리고 한의학적으로 옥수수 수염차가 얼마나 좋은지 함께 알아봤습니다. 옥수수 수염차를 만드는 방법은 아주 간단한데요. 일단 옥수수 수염을 깨끗이 씻어준 후에 옥수수 수염을 물에 넣고 끓인 다음 불을 낮추고 10분에서 20분 정도 달여준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한마디로 보리차 끓이는 방법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완전히 식은 후에는 당연히 냉장 보관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한의학적으로 약재로 쓰이는 것은 옥수수 수염인데요. 옥수수 수염은 인체 상부로 치밀어 오르는 열기를 내려줍니다. 또 이뇨작용을 돕기 때문에 비만 치료에도 사용되고요. 이 태민의 경우 피로가 쌓이고 몸이 무거울 때 옥수수 수염으로 만든 차를 드시면 몸이 개운해집니다. 네, 영양도 좋고 또 피부 미용도 좋고 영원한 추억의 간식거리, 먹을 때 재미까지 주는 옥수수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오늘 도움 말씀 주신 이남 선생님 감사합니다.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현대인에게 꼭 필요한 건강관리 노하우를 발표했는데요. 그것은 바로 멍 때리기였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피로에 혹사당하는 뇌를 위해서 잠시 쉬게 해줘야 한다는 뜻인데요. 빨리빨리를 외치며 바쁘게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꼭 필요하다는 멍 때리기. 한번 해보세요. 열심히 일한 당신 하루 3분 정도 멍 해주셔도 괜찮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